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조선 담당 애널리스트 변용진입니다. 2024년 조선업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커지지 않는 파이를 중국도 먹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에서 쉽게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커지지 않는 파이라고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파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조선소들이 먹을 먹거리, 수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가 올해보다 좀 많아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종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좀 많은 수주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중국 업체들, 중국 조선소들의 점유율 또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커지지 않는 파이를 중국도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주가 좀 늘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점유율 경쟁까지 좀 더 심화되고 있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또 나쁘게 볼 상황만은 아니고요. 또 주가라는 것은 또 수주하고 또 완전히 그렇게 동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방의 여지가 아직은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주가 늘기 어렵다는 것은 그림 1번과 2번을 보시면 전체적인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저희 하우스, 하이투자증권 하우스의 내년 경기 전망이 L자형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특히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경기 민감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을 조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주량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인 금리를 보면은 반면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림 1번과 2번을 보셨을 때 통상은 경기 선행지수하고 금리하고 동조를 많이 하지만 지금은 경기 선행지수가 많이 회복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코로나 이후로 좀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고금리지만 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규모가 늘어나고 그러면 고용 같은 그런 다른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년에 경기가 그렇게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만 단순 연동되기보다는 전체적인 경기에 연동이 되고 경기에 따른 물동량의 증가 그런 것들이 발주량하고 좀 연관을 미치는데 그 경기 상황 자체가 내년에는 그렇게 좋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대전제로 내년에 발주 상황이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주가 일단 그렇게 늘지 않지만 실적은 반면에 굉장히 좋아질 거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과 지수만 봐도 쉽게 아실 수 있는 상황이고 2020년 이후로 봤을 때 수주가 굉장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수주 그림 13번을 보시면 운임하고 성과는 21년 이후로 지금 지속 상승세이고 바로 지난주에 발표된 클락슨 신조성과 지수 자체도 177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2년이 넘게 성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2021년부터 수주한 선박들의 실적이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2023년 3분기에는 빅3 조선소가 모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하나오션을 마지막으로 흑자 전환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이 최소한 2년 정도는 상승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수주가 낮아지고 실적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조선업에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하고 실적이 둘 다 한꺼번에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두 개의 사이클이 일치를 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이클이 두 개가 좀 일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둘 다 좋은 상황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통상은 수주가 미래 실적을 예상을 하게 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수주의 주가가 좀 많이 반응을 하는 편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조금 낮아졌지만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반면에 실적은 거의 확실하게 앞으로 2년간 좋아지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실적은
하에서 중, 상으로 가고 있는 2년 동안 그런 움직임이 될 거고, 수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3년도 결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 2년이 조금 더 좋긴 했지만 23년도 LNG 카타르 프로젝트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매출 이상의 신규 수주를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피크에서 조금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수주기 때문에 쉽게 썸머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실적은 하에서 상으로 가는 계속 상승 기조고, 실적은 거의 상에서 조금 내려온 중상 정도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의 사이클, 수주하고 실적의 두 가지 사이클이 결코 나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세적으로 실적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굉장히 추세적인 하락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있겠지만, 지금은 수주 자체가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림 15번하고 16번을 보셨을 때 특히 이제 수주 잔고를 얘기를 할 때 한국조선소가 몇 년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드립니다. 근데 기준이 말하는 분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쉽게 산수로 현재 수주 잔고를 올해 매출로 나눴을 경우에, 수주 잔고를 1,200원 환율로 환산을 해서 올해 매출로 나눴을 때의 지표를 그림 16번에 표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봤을 경우에 현재 수주 잔고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에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이 지표 자체가 한 4,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봤을 때 4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 지표 자체가 5, 6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5년치, 6년치 매출 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물론 정확도 면에서는 계산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상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지금 수주 잔고 자체가 낮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수주가 조금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선소의 수주 잔고라는 것은 무한정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선주들이 기존에 2년에서 3년 만에 지을 수 있는 배들을 발주를 하는데, 수주 잔고가 쌓여서 4년 뒤, 5년 뒤에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 선주들이 발주를 멈추게 되고요. 조선소 또한 그때부터는 수주를 선별해서, 요새 많이 나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선별 수주 기조로 전환을 하면서 수주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발주처도 발주를 조금 홀딩을 하고 있고,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수주를 좀 골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수주 잔고가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중국의 그런 수주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료 30페이지에서 봐주시면은 중국의 조선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다시 성장을 하고 있는, 조금 과장을 하자면 재굴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국이 조선업에 다시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그림 44번을 보셨을 때 조선소 한 곳당 수주 잔고를 보면은 한국의 조선소 한 곳당 수주 잔고는 정체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좀 정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조선소 크기가 다르고 중국하고 한국의 좀 단위가 다르긴 하지만 중국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한 곳당 수주 잔고가 아직까지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발주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셔도 중국의 수주 소식에 비해서 한국의 수주 소식이 조금 덜 들리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국이 하고 싶어하는 지금 VLCC나 수에즈막스 같은 대형 탱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한국이 먼저 수주를 하고 중국이 나머지 수주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중국이 지금 먼저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이 LNG 같은 이제 고부가 가치선에 집중을 하면서 중국이 다른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는 그런 일부 낙수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낙수 효과만으로 보기에는 중국이 수주를 하는 조선소들이 과거에 했던 조선소뿐만이 아니고 새로 문을 여는 그런 조선소들,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 이런 조선소들까지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중국이 그럼 다시금 이렇게 조선업에서 굴기를 하는 그런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을 한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림 43번을 보시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올해 6월 정도에 한 20% 이상을 찍고 나서 발표가 중단됐습니다.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통계 발표 자체를 아예 중단을 해버렸고,
이런 실업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조선업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조선업 종사자가 약 한 10만 명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2008년, 2009년에 슈퍼사이클 때는 20만 명 정도까지도 종사자 수가 됐었고,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조선소가 한 20개 언저리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은 현재는 한 300개 정도, 그리고 과거에는 한 900개 정도가 됐습니다. 계산을 해봐도 중국의 조선업 종사자는 우리나라의 몇 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종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소들이 900개에서 300개로 줄면서 그 사람들이 다 조선소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산업에 종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업자가 된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조선업의 그런 가동을 중단을 한다, 조선소 가동을 중단을 한다는 얘기는 설비를 없애거나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선소에 그런 드라이도크, 수백 미터짜리 드라이도크, 그리고 수천 톤, 수백 톤, 수천 톤짜리 골리앗 크레인, 이런 것들의 설비 자체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폐쇄를 하거나 고철을 팔거나 이런 비용들이 더 들고요. 그래서 조선소를 가동 중단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통상은 그런 부지 자체를 그냥 놔두고 사람만 빠져나오고 기본적인 그런 가동 중단, 유틸리티를 제한하고 그런 정도의 중단을 할 뿐이지, 나중에 우리나라 현대조선소의 군산조선소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을 다시 투입하면은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조선소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45번에 보시면은 국내 뉴스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해외 뉴스들을 잘 찾아보면은 중국 조선소들의 재가동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파산을 했던 조선소를 M&A를 해서 다시 재가동을 하기도 하고, 쉬었던 조선소를 다시 사람을 투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중국 조선소의 재가동 소식이 꽤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 중국이 다시금 조선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조선업 점유율 자체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 과거에는 중소형선 이하, 그리고 벌크선이나 이런 좀 부가가치가 작은 그런 선종들 위주로 됐다면, 지금은 특히 한국조선소가 좋아하는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선종들에서도 중국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림 47번에서 보시듯이 대형 탱커 15만 톤 수에즈막스급 이상의 점유율은 이미 중국이 3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이 돼갈수록 중국의 점유율은 점점 더 높아지는 걸로 현재 수주잔고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예견이 되고 있고,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 12,000 TEU 이상의 컨테이너선의 점유율도 중국의 점유율이 이미 지금 4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지금 인도 예정인 물량들을 감안해봐도 40에서 50% 정도의 점유율을 꾸준히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선종이 LNG 운반선이었는데요. 가장 비싸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LNG 운반선이었는데, 그림 46번에서 보시면 아직까지는 다행히 23년까지는 인도 기준의 점유율로 봤을 때 중국이 10%를 겨우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중국이 LNG 운반선을 55척을 했습니다. 그것들에 이제 인도가 25년부터 늘어나면서 26년, 27년이 가면서 중국의 점유율은 30% 이상을 넘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 자료는 현재 수주잔고 기반이기 때문에 한국이 카타르, 지금 현대중공업이 미리 수주를 했고, 삼성과 하나오션이 카타르 LNG를 20척에서 한 30척 정도 수주를 하게 되면은 26년, 27년의 점유율은 소폭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올해도 LNG 운반선을 10척을 넘게 수주를 했고, 작년에 55척 수주를 하면서 인도 점유율 자체를 좀 늘려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한국의 파일을 점점 먹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그런 점유율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또 우려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는 발주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 9번을 보시면 과거에는 대부분 절대 다수의 선사가 중국 선사가 중국 조선소에 발주를 하는 이런 그림이었는데, 기조 자체는 여전히 같지만 현재는 그런 일본 선사들이 많이 중국과 연합을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MOL, NYK, K라인 이런 선사들은 한국에도 기존에 많이 발주를 하던 선사들이었는데 이 선사들이 중국과 지금은 공동 발주의 형태입니다. 물론 JV 컨소시엄을 맺고 공동 발주를 하고 있지만 이런 선사들이 공동 발주를 통해서 중국의 건조 능력을 검증을 하고 괜찮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은 25년도 이후로 그런 LNG 운반선들이 인도가 많이 될 텐데 그 이후에는 중국의 신뢰성이 검증이 된다고 하면은 단독 발주의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때부터가 굉장히 한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국의 그 인도 능력은 한 10척이 되지 않습니다. 연간 LNG 운반선 10척을 건조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 인도 능력을 중국이 2028년도까지 30척으로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고 물론 이렇게 계획대로 바로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연간 과거에는 LNG 운반선 2척에서 3척 정도를 겨우 이제 운반을 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금방 이거를 늘리기는 어렵지만 초반에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는 어느 정도 건조 능력이 당연히 올라올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작년에 그런 LNG 운반선의 파일을 이미 수주에서 뺏었고 인도 점유율 실제로는 저는 수주보다는 인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인도 기록이 있어야 그 조선소의 건조 능력이 검증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인도 점유율이 실제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때가 굉장히 실제로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향후 1, 2년 동안에는 아직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 이후에 중국의 그런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체적인 좀 더 위협으로 다가오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중국의 그런 경쟁력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번 보고서에 좀 다루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 최선호주로 꼽은 거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제목을 리스크 프리 조선소라고 썼는데 리스크가 실제로 조선소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적은 조선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주와 실적 측면에서 두 가지 다 그렇고 실적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적에서 크게 상선과 해양으로 나눴을 때 아직까지 경쟁조선소, 현대하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해양 건조 물량이 좀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두 조선소 다 한 3개 정도의 해양 프로젝트가 남아있고 마지막 호선이 인도가 되는 게 2025년 정도인데 한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해양에서 실적을 따로 분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해양 건조 물량이 좀 많으면은 조선소 입장에서는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과부하가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2025년에 최종 호선이 인도될 때까지 이런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조 중인 해양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상선만 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에는 물론 상선의 실적 자체가 성과가 높아지면서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해양 쪽에 건조 물량이 없어서 그런 이제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적고 손실에 대한 우려가 없는 점 이 점이 지금 BEP냐 흑자 전환을 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한국 조선소들의 그런 실적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리스크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 그런 조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측면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다른 조선소들은 지금 해양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FLNG를 필두로 한 그런 추가적인 해양 파이프라인의 수주 건수가 2척, 3척 이상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언급되는 해양 프로젝트가 2건 이상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지금 이상적인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게 현재 건조 중인 해양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인력이 올해 화두였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양 프로젝트가 없어서 다행히 상선에 인력을 집중을 할 수가 있었고 올해까지 3분기까지 지금 한국 조선사들이 인력 충원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근데 신규로 충원된 인원들은 당연히 이제 생산성 향상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한 6개월 정도의 트레이닝 시간이 필요하고 이 인력들이 실제로 전력화가 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되면은 조금 더 생산성에 기여를 할 걸로 파악이 되는데 삼성중공업이 올해 초에 수주한 ZFLNG의 스틸 커팅이 내년 2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봤을 때 그런 추가 충원된 인력들의 생산성 향상 시기와 삼성중공업의 부하 증가 시기가 굉장히 잘 맞물리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프로세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수주하고 실적 둘 다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현재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조선업 전망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은 조금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데 중국까지 들어온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보고서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다른 섹터들과 좀 비교를 해보신다고 하면은 내년에 조선업만큼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섹터는 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수주 자체가 올해보다 좀 많아지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주 잔고는 중에서 중상 정도는 그래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의 조선업 흐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조선업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